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집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 하나 찍어서 완료했는데, 신경림 씨의 수유나무에 대하여라는 시를 하나 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김기택이라는 시인의 멸치라는 시를 볼 예정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김기택 씨의 시 하나 봤었거든요. 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죠. 김기택의 벽. 그 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뭔가 더 좋은 것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김기택이라는 이 시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그 삶의 좀 의미를 찾아내고자 했던 그런 시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면 일상 속에서 우리가 늘 겪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 속에 뭔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멸치라는 것 중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김기택의 멸치.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멸치, 어떻죠? 멸치가? 작아요. 그죠? 멸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멸치하면 딱 떠오르는 건 멸치 반찬? 그래서 맛있게 먹는 멸치 반찬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사실 멸치 반찬이라는 게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마리라고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 마리를 이제 한 번에 이제 막 고추장을 버무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꿀 넣어서 맛있게 달게 만들어서 바삭바삭 칼슘도 많이 있고 우리는 맛있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멸치라는 게 처음부터 그렇게 딱딱한 멸치 볶음은 아니었잖아요. 멸치라는 건 바닷속에 있을 때 나름대로 생명체였고 어떤 생명력이 이렇게 막 넘치는 그런 존재였었는데 잡혀 들어와서 사람에게 먹힐 때에는 그 생명력이 없어진 상태로 먹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냐면 화자가 멸치 반찬을 보면서 뭔가를 느낀 거예요. 이 멸치 지금은 이렇게 딱딱하고 죽어 있는데 사실 이 멸치도 바다에 있을 때는 생명력 넘치는 존재였을 텐데 이런 이제 멋진 생각이자 독특한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는 EBS 교재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걸 먼저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멸치, 김기택이라는 이 시인이 지었는데 이 시 속의 화자는 식탁에 오른 멸치 볶음 방금 얘기했네요. 생명력을 상실한, 그죠? 그러니까 멸치볶음의 핵심은 생명력이 없는 존재죠. 얘를 관찰을 한 거예요. 멸치가 식탁으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하고 있다. 이 시는 생명의 본래의 모습에 대한 걸, 그러니까 지금 이 시 속에 뭐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로 생명의 본래 모습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이 생명을 상실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요. 상실 과정. 다음 세 번째는 이 생명력을 회복. 상실했으니까 사실 생명력은 좋은 건데 이걸 상실했으니 이 생명력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소망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포인트는 이 생명의 본래 모습이 포인트겠고요. 두 번째는 상실 과정이 포인트겠고요. 세 번째는 회복을 소망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이 시를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상이 전개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서 총 세 덩어리로 쪼갤 수 있나 보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 어디까지인지 두 번째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끊을 수는 없어도 대략적으로 끊어가면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 선생님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 시를 보기 전에 앞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읽어봤는지 점검. 읽었어요? 읽고 와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저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아야지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예쁘게 받아 적고 가면 그냥 예쁜 필기만 남기고 끝나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고요. 그건 여러분의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의 공부인 거죠. 반드시 읽고 그 다음 선생님 강의를 들으세요. 잠깐 스탑. 읽어요. 다 읽었죠? 자, 갈게요. 영상이니까 멈춰놓을 수 있으니까. 자, 이 시는 방금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나나 우리 이런 화자를 찾는 건 좀 그렇고요. 제목에 나와 있는 멸치라는 대상이
중요한 시어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수유나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수유나무 자체가 중요한 거였죠. 갑시다. 굳어지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 미리 표시를 좀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그럼 딱딱한 것들은 방금 전에 앞에서 봤던 뭐였죠? 멸치볶음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가 멸치볶음. 자, 굳어지기 전. 좀 굳어지기라는 거는 여기 지금 전체 생명력이란 말이 있잖아요. 굳어졌다. 그럼 생명력이란 얘기니까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면 굳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굳어지기 전은 생명력 상실 전. 쉽게 말하면 여기네요. 본래 모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본래 모습인 거죠. 본래 모습에서 저 멸치볶음의 본래 모습은 뭐였다? 물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결이라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상실하기 전이니까 얘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는 딱딱한 것들과 이 물결이 서로 뭐가 돼요? 대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이 멸치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딱딱한 상태. 그죠? 또 하나는 물결이었던 상태.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고, 이 위에 쪽에 있는 물결은 좋은 모습이 플러스, 딱딱한 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로 논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이 물결이었는데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그럼 파도와 해일은 사실 시에서 볼 때 파도가 막 몰아치고 해일이 몰아치면 이게 안 좋은 의미가 많거든요. 근데 이때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그 지느러미 물결 사이에 끼어서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그럼 여기는 유유히 흘러다녔다, 뭔가 자유가 있는 자유로운 그 생명의 이미지, 그것이 바로 이 바닷속이다. 그렇다면 이 파도와 해일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 수 있냐면 플러스의 의미라고 볼 수 있고, 바닷속도 플러스. 그래서 물결이란 말이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여기까지 선생님 끊어봤는데 1, 2, 3, 4행까지가 여기는 생명의 본래 모습을 가리키는 여기 첫 번째 파트인가 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뭐 표현 기법상으로 보자면 일단 두 개가 대조가 되는 거니까 대조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 굳어지기 전까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즉 A는 B다라고 설명한 거니까 은, 유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밑으로요.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이제부터 뭐 얘기할 거죠? 생명력을 상실하는 과정이죠. 바닷속에 들어있던 멸치들을 아마 잡는 과정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통해서 멸치를 잡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그물이라고 하는 건 뭘 빼앗는 거냐면 생명을 빼앗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존재가 멸치들을 떼어내고 있다? 그럼 멸치들을 떼어내게 되면 뭐가 돼요?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잘 볼 건 것이다, 것이다, 뒤에도 것이다, 것이다, 여기도 것이다까지 해서 끝에 끝나는 종결 어미가 다 것이다로 통일되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 끝날 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우리가 보통 해가 떠 있으면 밝음의 이미지, 좋음의 이미지가 많은데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해가 뜨면 거의 다 좋은 이미지가 많거든요. 왕을 상징하거나. 근데 현대시는 이런 시어들이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자, 지금 멸치가 그물로 인해서 바닷가에서 끌려 나왔어. 햇빛을 만나면 이 멸치가 말라붙겠죠? 그러면 건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멸치를 잡아서 건조시키는 좀 과정? 뭐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럼 햇빛이라고 하는 건 얘를 말려버리는 거니까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딱 봐도 알겠지만 얘는 생명력을 뭐 하는 거예요? 빼앗는 존재.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네요. 생명을 빼앗는 존재가 바로 이 햇빛이다. 요거 여러분 잘 적어야 되는데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선생님이 정확하게 적어줄게요. 이 햇빛 역시도 생명을 빼앗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가 길을 잃었을 것이다. 그럼 현재 이 부드러운 물결은 얘랑 통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플러스가 될 수 있겠고, 얘는 생명력이 있는 것을 얘기하겠네. 근데 이것이 팔딱거리다가 길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부드러운 물결은 생명력이 있는 것. 근데 길을 잃었어? 그럼 이건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물결하고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이 두 개는 서로 뭐가 돼요? 또 대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줄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다에서 멸치를 건져 올리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여기 상실 과정 보여주는 거니까. 좀 더 갈까요?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바람과 물결이 달라붙어서 뭘 하고 있어요? 물기를 빨아들여요. 그럼 물기를 빨아들인다는 것들은 그 물결에 있는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결이라고 하는 게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였으니까 결국 이 바람과 햇볕이라고 하는 건 이 멸치로부터 어떤 생명력을 빨아들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저 바람과 햇빛은 이 멸치를 말리는 데 사용하는 거니까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당연히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바람과 햇볕도 마이너스 생명력을 빼앗는 존재들. 물기를 빨아들이면 생명력이 어떻게 되죠? 상실이 되겠네요. 바다의 무늬는 그럼 바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플러스죠. 그 생명력이 남아있던 즉 생명력의 흔적 이런 걸 얘기하겠네. 생명력의 흔적들은 뼈다귀처럼 남았대. 뼈다귀는 살이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살이 없고 말라버린 존재니까 뼈다귀라는 것도 생명력을 잃은 상태. 이거를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죠? 그 상태에서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건 생명력을 잃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 계속 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여. 왜 우리가 그 시장 같은 데 수산시장 가보게 되면 멸치가 우르르해가 길거리에 막 이만큼 쌓여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런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래더미는 아마 멸치떼를 얘기하는 거겠고 그 멸치떼가 모래더미처럼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건어물집에 푸석한 공기에 그럼 이 건어물집은 뭐랑 반대가 되냐면 여기는 바다와 서로 반대가 될 거예요. 왜? 바다는 생명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잖아. 근데 여기 건어물집은 뭐가 없어? 생명력이 없는 집이 바로 이 건어물집이잖아. 모든 게 다 말라버린 곳이니까. 그 푸석한 공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력을 빼앗는 존재겠죠? 이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져. 멸치 볶음이 되는 과정이네요.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결국은 반찬이 되어버림. 되는. 뭘 보여주고 있어? 과정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의 모습이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이렇게 했다가 뒤로 가서 막 옛날 얘기하다가 앞으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2번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작품을 정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종의 순행적 구성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순서에 따라 이 작품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상황만 보죠. 다시 한번. 이 멸치는 물결이었다. 그때는 생명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현재 딱딱하게 되었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었구나. 이 딱딱한 존재는 뭐가 된 거죠? 반찬이 되어버린 존재죠. 그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뭐냐면 생명력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 자, 마지막 가보죠.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 그 멸치가 뭐죠? 멸치 반찬 얘기하는 거죠. 그 멸치 볶음에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뭐가 있는 거냐면 바다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딱딱하게 잡히는 이 멸치는 멸치 볶음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멸치 볶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뭐가 없냐면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화자가 상상을 해본 거야. 아, 이 멸치 속에 아직은 뭔가 미세하게나마 바다, 생명력이라는 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바다에는 아직 지느러미가 있고 그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고 그 물결이 지금도 이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멸치 반찬을 딱 들었는데 아직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해본 거야.
이미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가 분명하긴 한데 상상 속에서 아직 이 멸치 속에는 아직 뭔가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라는 상상을 해본 거지. 그럼 그런 상상을 왜 하는 거지? 생명력을 상실했지만 이 멸치의 가장 아름다웠을 모습은 생명력이 넘칠 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 멸치볶음 속에 아직도 그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건 그 생명력이라는 게 다시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겠죠. 마지막에 그 생명력이라는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어 그 파도가 해일을 불러 그러면 고깃배를 부수고 그늘을 찢을 수가 있다. 점점 정도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점층법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결국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다는 얘기는 무엇이 회복되길 소망한 거냐면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네모 쳐놓은 것들은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이렇게 있는 것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오케이? 표현기법 하나 여러분 보게 되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죠.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지느러미 있고 그 지느러미에는 물결이 있고 그 물결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무슨 법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연쇄법이라고 하죠. 그죠? 연쇄법. 자, 그렇다면 이 멸치가 다시 한번 그 생명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네? 라고 맨 마지막에 뭘 밝히고 있냐면 소망을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는 간단하게 끝이 나겠네요. 그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다루고 있다. 사실 소망이라고 하는 건 의지와 통하는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소망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이 왔으면 좋겠어 라는 거고 그것을 꼭 이루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의지랑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과 의지를 다루는 작품. 다음 대립적 시어가 존재한다. 어떻게 해요? 생명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아까 썼었네요. 이렇게요. 대조가 있다라는 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는 거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좀 비슷한 게 많았죠. 예를 들면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다. 요것도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그죠? 그렇다면 아하 이거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자 대구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동일한 종결어미의 반복이라고 하는 게 것이다 라는 말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끝날 때 맨 마지막을 맞추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군이라고 해요. 이 가군을 맞추면 운율이 형성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다음 연쇄는 아까 설명했고요. 직유는 뭐뭐 같은이란 말 되게 많았죠. 어디 있었죠? 아까 앞쪽에 깍두기처럼 이런 말도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열거라는 것들은 아까 보여줬던 것 중에 이거 있죠. 바다 있고 지느러미 있고 물결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열거라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점층 맨 마지막에 설명했던 거 점점 생명이 커지고 있는 그 영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거니까 점층까지 다 설명할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정리 다 했네요.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사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시들은 전부 다 고2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나왔던 작품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건데 고2 때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이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온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3 돼서도 혹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1 학생들도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하지만 좀 일상생활 속에 있는 시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잘 공부해 주시면 다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지금 현재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18개의 시를 정리했어요. 이제 딱 2개 남았거든요. 나머지 2개 내일 찍어서 마무리하고 이번 시험 범위에서 현대시 강의는 이제 이걸로 끝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아마 다음번 강의는 이제 고전시가 강의로 또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 중간고사 다 같이 국어 꼭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